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요즘 정년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죠.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86년에, 영국은 2011년에 정년제가 이미 폐지가 되었고,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OECD 가맹국 중에서 60세 정년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본은 기업이 60세 이상에서 정년을 자유롭게 정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60세 정년을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령화는 정년 연장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노동 인구를 배제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물론 출산율이 좋아서 젊은 인구들이 넘쳐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게 나이든 고령자를 외면하는 건 생산 가능 인구를 법으로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 급가속 고령화 페달을 밟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타 OECD 국가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 이슈는 정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0세 정년 퇴직은 이미 약속된 이벤트입니다. 싫든 좋든 60세라는 선명한 퇴직 관문이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법정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는 비율은 7 내지 8% 수준에 불과합니다. 50대 초반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잘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탈을 하는 비율이 무려 68%를 웃돌고 있죠. 그러므로 정년퇴직은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년퇴직은 굉장히 많은 일상의 변화를 자극하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퇴직 전과 퇴직 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중에서 5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 첫째, 나만의 점유 공간이 사라지면서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집 밖에 있었던 회사와 사무실이라는 나의 서식 공간이 없어진 것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그리고 출퇴근을 합해서 약 10 내지 11시간을 함께 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과 함께 나를 콕 집어서 출입을 통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고위직 임원으로 퇴직을 했어도 출입 절차를 거쳐야만 사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싫든 좋든 퇴직은 전 직장과 결별을 뜻하는 만큼 약속된 퇴직이고 코앞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잘 헤어질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갈 곳과 할 일입니다. 물론 돈 버는 일이면 금상첨화죠. 그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는 공간은 절대 피합시다.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멍청해졌다는 느낌은 물론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 둘째, 더 이상 조직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일상이 펼쳐집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장생활 30수년을 거치다 보면 직장에 길들여진 것처럼 일의 우선순위가 업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일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까요?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을 정해주고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상황을 30수년간 지속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하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실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퇴직 바로 다음날 아침이 오면 내 일의 주체가 회사에서 나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 셋째, 퇴직 후에 첫 달 고정소득이 왜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퇴직하기 전에는 매월 고정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퇴직 후 삶을 미리 고민하고
지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퇴직 첫 달부터 지출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으니 그동안 모았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퇴직자들은 퇴직하기 몇 해 전부터 퇴직 후 지출 개선 방안을 앞당겨서 실행하는 퇴직 리허설 기간을 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고민했던 건 보험 리모델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퇴직하기 3년 전부터 보험료를 50% 수준 줄였습니다. 좋아하는 책도 새 책이 아니라 알라딘 중고책으로 구매했고 각종 주거용 공과금을 줄였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커피는 스낵 커피로 대신했습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등을 통해서 지출을 개선하는 실험을 했죠. 물론 남이 보기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너무 지독하게 절약한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년퇴직은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주 특별한 관문입니다. 누구든 반드시 경험할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 상응하는 준비는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출도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 넷째,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 퇴직 자금이 하나의 출구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힘줘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부모로서 대학 공부만 시키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거라면서 결혼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막상 자녀 결혼이 임박하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은 허례허식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결혼 비용 부담도 과거와 달리 남녀 간 5대5의 비중으로 균등화되고 있는 추세죠. 문제는 취업입니다. 빠른 나이에 양질의 취업이 발생하는 건 극히 일부이고 결혼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는 예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차일피일 자녀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일인 만큼 결혼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결혼을 시키려 하죠. 이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 자산 중 일부가 허물어지거나 새로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녀 결혼과 부모 지원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지원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 5번째, 퇴직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했던 2021년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자의 비율이 35.69%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늘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는 퇴직 후에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공백의 시간에 우울증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제 경우는 강의를 하니까 늘상 갈 곳도 있고 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은 시간과 마주할 때가 되면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지체하지 않고 카페로 가죠. 약간 시끄러운 공간에 노출이 되면 우울감이 사라지고 작업 몰입감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페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 공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이 바꿔버린 당혹스러운 노후 현실 5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퇴직과 동시에 나만의 점유 공간이 사라지면서 울타리 밖으로 떠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더 이상 조직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죠. 셋째, 퇴직 후 첫 달, 고정소득이 왜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넷째,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 퇴직금이 하나의 출구로 빠져나가는 걸 실감할 수 있죠. 다섯째, 퇴직 후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 잘 아시죠?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호언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게 현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